단독회담까지 마친 시간이 오후 5시거든요. 5시요? 예, 장장 4시간의 마라톤 회의였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 두 정상이 직접 두 정상의 입으로 발표했어요. 들어보시죠. И сегодня подготовлен новый фундаментальный документ, который ляжет в основу наших отношений на длительную перспективу. 러시아의 모든 정책들을 변함없이 무조건적으로 지지할 것임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불러서 확인합니다. 울라지미로 미치 푸틴 동지께서 6월 1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하셨습니다.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야, 거창하게 포장했어요, 말을. Подписан новый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договор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стратегическом партнерстве. Подписанный сегодня договор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партнерстве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в том числе оказание взаимной помощи в случае агрессии против одного из участников. 우리 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러시아 연방과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불패의 동맹 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기 위한 앞으로의 전 행정에서 자기의 조약상 의무에 언제나 충실할 것입니다. 깜짝 놀랐네. 야, 이거 다시 봐도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아, 나도 칠 뻔했잖아. 따라서. 우리 축가대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근데요, 이게 사실은 저처럼 이제 외교 전문가나 이런 사람이 아닌 사람이 보기에도 약간 그 이제 푸틴과 김정은의 어떤 그 발표의 어떤 느낌 같은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전략적 동반자 관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푸틴은 사실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그 본인 스스로 크게 자랑스럽게 공표하는 그런 기분은 아닌 것 같고. 네. 김정은은 뭔가 이제 그 관계 자체도 이제 동맹이라고 한 단계 더 위에 어떤 또 강한 결속을 이제 주장하면서 막 자랑스럽게 봐라 이제 우리 둘이 동맹이야 막 이런 어떤 뉘앙스가 느껴져서 사실은 좀 한쪽으로 좀 이렇게 시소가 기울어져 있는 짝사랑 같은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우리 사귀고 있어요. 그래도 옆에서 그냥 좋은 선후배 관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니야. 푸틴 입장에서는 좀 약간 빼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과 푸틴이 맺은 포괄적인 전략 동반자 협정은 형식상으로는 동맹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협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2008년에 러시아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번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더 돈독해진 관계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좀 눈여겨본 것은 2019년과 2023년에 지금 김정은이가 러시아를 지금 2번씩이나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이때는 다 말 대 말로 끝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협정문을 지금 다 체결을 하고 포괄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협정을 지금 맺었다는 게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한쪽에서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하고 북한 쪽에서는 하지만 이게 사실상의 동맹 관계다라고 약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 문제가 됐던 4조를 한번 보시죠.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자동적인 군사 개입 조항이라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지금 북한이 파병을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공병을 파병한다 그래요, 우크라이나. 네. 뭐 전제 조건이 뭡니까? 침략을 당할 때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나라도 자기가 침공을 해놓고 자기가 먼저 침공했다고 한 적이 없어. 그렇죠. 항상 자기들은 침공을 당했다고 얘기한다. 두 사람 마음대로 있는 나라인데 이게 뭔 상관이야? 이게 뭘 갖다 붙이든 저 사람들 마음이야 둘이.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제 사실은 이 조항이 우리가 이제 뭐 군사적
북한으로부터 군사적 이걸 받는 거지. 한국 니들이 뭐 북한 침략할 생각도 없고 너희들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기분이 나쁜 거죠. 왜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는 또 정말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러시아가. 그리고 그것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 그 전략무기 있지 않습니까? 전략무기의 기술 협력 같은 것도 우리가 정말로 걱정하는 부분인데 최악의 경우에는 북한이 이걸 오판을 해가지고 불멸의 완전 동맹으로 판단을 해서 남한을 이제 무력으로 이제 살짝 건드리고 만약 남한이 그거에 대한 보복을 하게 되면 그거를 빌미 삼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저기 보인다고 봅니다.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건지도. 우리가 저걸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죠. 네. 그리고 실제 러시아와 북한이 힘을 합친다면 이 대한민국 안보에 정말로 치명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그걸 견제를 해야 되고 러시아와 북한이 더 이상 친밀해지지 못하게 이른바 우리가 외교적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네. 일단은 북한과 이 러시아의 이 군사 동맹에 준하는 정도로 보일 수 있는 이번 회담 성과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실도 경고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 대북 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의 지금까지의 입장은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게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와 북한이 굉장히 위험한 지경으로 일종의 레드라인을 넘어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린 경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 레드라인이 있어. 러시아 지금까지는 좋은데 불안해. 이 레드라인 넘어서 안 돼. 레드라인 넘는 순간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 지원할 수 있어. 그러면 러시아는 굉장히 곤란해질 거야. 라는 얘기를 우리가 경고를 날린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과 러시아가 굉장히 위태위태한 수준으로 이 군사 동맹 수준으로 격상되고 있는데 그걸 지켜봐서 안 되고 당연히 경고의 메시지가 필요한 거죠. 마침 나토의 사무총장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는 것은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한 것과 달리 합법이다라고 강하게 러시아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입장에서는 만약에 저게 현실화되면 북한 무기 받고 우크라이나에서는 한국 무기를 받는다라면 손해보는 장사죠. 차 띄고 포 받은 적이잖아요. 그럼요. 장기로 이야기하면 사실은. 지금 미국 측에서도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미국 정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냐면은 이제 유엔 제재의 시대는 끝났다. 쓰러져가는 김정은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워줬다. 그리고 또 지금 만약에 이제 북한과 러시아가 실제적으로 이제 군사 협력 관계가 강화되면은 지금 끝나가는 우크라이나전은 더욱더 악화될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까지 미국 정부는 자제를 했었는데 최첨단 미사일을 그럴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게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이 강하게 반발하자 러시아가 이제 진화에 나섰죠. 한국이 우크라이나 분쟁 지역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는 건 실수다. 러시아의 대북 군사 지원은 침략이 벌어질 경우에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은 걱정하지 마라. 라고 달래는 한편, 그런데 만일 한국이 우크라이나 분쟁 지역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는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한국이 싫어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도 사실 약간은 곤혹스러운 위치에 지금 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도 드네요. 군사훈련을 같이 한다? 이 상황은 뭐 거의 동맹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실제로 러시아 내부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한 중반부부터 러시아, 중국, 북한 이 삼각의 군사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러시아 내부에서도 있어 왔어요. 그런데 이번 이 북러 회담 이후에 실제로 외신과 우리나라의 이제 러시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합동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마치 한국과 미국이 합동 훈련을 하는 것처럼 이런 가능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안 되는데. 미국 쪽에서도 굉장히 유의미한 말이 나왔었는데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 이 트럼프의 참모였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해서 핵 우산을 강화하는 게 좋은 방안이다. 이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 로저 위커 의원도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 일본, 호주 등에 재배치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는 발언까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양국이 군사 동맹을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보다도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인 관심사는 한반도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고급 군사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되느냐, 그걸 막느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을 시사한 거죠. 심지어 그보다 더 나간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여기에 그 유명한 이제 빅터 차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어떤 시나리오를 제시하냐면은 만약에 올해 연말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긴다. 트럼프 아시잖아요. 네. 또 방위비 분담금 협상할 거고 그렇죠. 또 턱없이 높게 불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측이 여기에 응하지 않게 되면 그럼 주한미군 철수하겠다라고 한다면 또 우리 입장에서는 뭐야? 그럼 우리가 또 자체 방위력을 확보해야 된다. 북핵에 맞서서. 라고 하면 이제 자체 핵무장론이 나올 거고 또 사태가 그렇게 흘러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정말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도 일부 정치인들이 벌써 핵무장하자라고 나오는데 너무 이제 극단적인 거죠. 왜냐하면은 미국의 핵무기를 갖다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건 사실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 자체를 갖다 우리가 포기하겠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우리가 핵무기를 자체 개발하겠다는 건 NPT 체제를 탈피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아무리 트럼프가 이상하다 하더라도 세계가 전체가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일본도 그러고 주변 나라들라고 하면서 그 통제력이 완전히 상실되기 때문에 일본한테도 안 주는 주의를 우리한테 줄 리 없고 또 계속 도미노가 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이게 벌써 생각을 해보면 몇 달 전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제 북한, 김정은과 친해지는 어떤 액션들을 취하게 되면서 우리는 이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하게 할 수도 있다. 라는 어떤 가능성의 문제도 열어놓은 상태이고 더군다나 이제 핵무장까지의 이야기가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건 사실은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또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런 얘기가 이제 왜 나오는지는 배경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한반도에 미국의 핵무기를 재배치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한다든지 이 두 가지가 다 미국과 합의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미국과 합의 없이 우리는 미국이 뭐라고 하든 한번 싸워보겠다. 핵무장 자체하겠다. 이렇게 할 정치인은 저는 한국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라도 뭐 트럼프가 다시 집권을 한다든지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어서 미국이 우리랑 그런 협의를 해준다면 우리가 실제로 핵을 가진 핵국가가 될 가능성보다는 그런 협의를 하는 것만 가지고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압박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것 봐라 미국이 핵무기를 다시 남한에 들여오려고 하네. 이것 봐라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할 가능성이 있네. 이렇게 생각되면 중국과 러시아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니까 압박 수단은 되는 거죠.